안녕하십니까. 우위,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 좌파, 우파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집권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사법제도와 선거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먼저 패스트트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안건 신속 처리 제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패스트트랙 안건은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되었고 상임위원회에 해부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은 소관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회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신속처리 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 의석수가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패스트트랙 안건의 일부인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무,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는데 검찰개혁은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서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데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도입을 권고하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오던 형사상 주요 의사 결정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반영시킴으로써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대검찰청에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서 검찰 자체의 결정만으로는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수사 개시 및 계속, 기소권 행사,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상소권 행사 등의 적정 여부, 검찰총장이 심의를 요청한 검사의 처분, 결정 및 수사 종결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는데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출범한 법무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0월 28일 제6차 권고안 내용을 내놓게 됩니다.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 수사, 기소 기능은 분산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라면서 법무부에 권고했으며 이것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 2 담당관을 없애는 것은 물론 향후 반부패 수사부가 남게 되는 검찰청 세 곳인 서울중앙지검, 강주지검, 대구지점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는 것인데요.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장의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던 검찰보고 사무규칙 규정도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 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 조직 내의 정보 보고가 이뤄지도록 검찰 조직 내에 정보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왔던 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위원회가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지만 이것은 실질적 권고가 아닌 사실상 지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직접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들도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을 담당하고 조사하는 최전방에 있는 검찰 내에서는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동향 수집 활동이 폐지되면서 정보 수집 기능을 이미 대폭 축소했다는 입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 검찰 힘 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범죄 수사기관으로서 정보 수집은 불가피하며 무분별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에 질 수 없었던 것일까요? 10월 29일 대검찰청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7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 담당관과 변호사 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으로 인해 앞으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과 동석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대검이 내놓은 이번 개혁안으로 인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되고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은 10월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 복귀 개혁안을 시작으로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대검대 인권위원회 설치, 비검사 사표 수리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법무부와 대검은 매일같이 검찰 개혁안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매일같이 나오는 개혁안의 시발점은 문재인 정부의 발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을 지시하자 10월 1일부터 검찰 개혁 경쟁에 불이 붙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에 쫓기듯 검찰 개혁을 급조하다 보니 행정절차법상은 법령을 바꿀 때 4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지만 나흘 만에 입법 예고를 끝냈기에 이것은 사실상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법무부는 애당초 이 규칙에 검찰이 중요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삭제했는데, 전문가는 이것을 보고 사건 보고 지휘체계에 고검장을 끼워넣어 검찰총장 힘을 빼려다가 위법 논란이 생기자 급히 지운 것이라며 법무부와 산하위원회가 정권 의중에 맞춘 개혁안을 깊은 논의 없이 쏟아내면서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는 느낌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검찰 개혁위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맞붙고 있는 지금 여당과 야당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집권 여당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검찰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최대 변수가 생겼는데요. 현재 패스트트랙 협상은 공수처 설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만남을 가졌고,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협상했지만 어떠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에게 해당 법안들의 부의를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불법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공수처 법안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지금 정의당에서 내놓은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연동형 비례제는 소수 정당에 유리하지만 의원 정수 확대로 지역구 의석수를 보장하면 거대 정당도 의석수 손해가 줄어드는데,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입장을 드러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밥그릇 본색이 드러났다면서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허언증이라는 입장을 드러냈고,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염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0월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내는데요. 문재인 정권 2년 반은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이며,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거짓말에 속았고 계속해서 빼앗기고 잃어버려야만 했기에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이고,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를 잃어버린 2년 반으로 규정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국민을 외면하면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 버릴 위기이며, 가짜 일자리만 늘어나고 진짜 일자리는 씨가 마르고 있고,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친문, 반문이라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놓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만이 풀 수 있고 경제, 안보, 민생, 모든 정책 기조를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어 불법 패스트트랙 열차를 멈춰달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나타내면서 독선과 일방주의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자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절대 자국민의 경제와 안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외교, 경제, 민생, 일자리 어떤 것도 특별한 해결책은 없어 보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